자, 오늘 바로 얘기할 사건이 2025년 주식시장을 넘어서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딥식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겁니다. 딥식이 도대체 뭐냐? 2023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지구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모델은 2024년 12월에 발표한 V3와 그리고 R1인데요. 이제 V3는 일반적인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R1은 그러니까 리즈닝, 추론 기능이 들어간 좀 추론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일단 뭐 오늘은 V3 위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딥식이 V3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을 봤을 때 요즘에 핫한 벤치마크, 여기서 이제 벤치마크라는 건 그냥 시험 문제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딥식이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인공지능 모델들을 전부 이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마라거나 아니면 뭐 GPT-4o라거나 아니면 클로드라거나,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챗봇 하면 항상 알아주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딥시크 3의 V3의 점수인데, 성과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바로 비용이었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딥식은 H800 GPU를 구형 GPU거든요. 그래서 구형 GPU를 훈련에 사용을 했고, 훈련 비용은 6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5억 원.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는 학습 비용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참고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곳들도 많지만, 메타 같은 경우 라마 3 3.1이 한 60밀리언 정도 들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 나죠. 한 85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라마 4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루머입니다. 트레이닝 비용만 200에서 400밀리언 정도 들었다. 뭐 이렇게 몇 천억 원 정도 들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 학계의 정설이고, 어느 정도 기기값 뭐 GPU 들어간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당연히 몇 조 정도 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라마 3보다 더 좋은 거를 단돈 85억 원에 중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익명으로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서비스인데, 그 미국의 메타를 다니는 엔지니어가 쓴 글에 따르면 현재 메타의 생성형 AI 조직은 그야말로 딥식을 보고 나서 패닉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장을 더 충격적으로 빠뜨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딥식이라는 것이 이들이 원래 하는 회사의 본업이 아니라 사이드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얘기가 오면서 이제 더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딥식은 실제로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앱스토어에 앱을 깔거나 외부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설치를 해서 직접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식을 써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전부 다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벤치마크 점수가 구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벌써 앱스토어 10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진짜 지금 딥식이 전 세계적인 열풍이구나. 이거 챗GPT 좀 생각난다. 챗GPT 예전에 열풍이었던 것처럼 딥식이 이렇게 또 열풍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딥식도 못하는 게 있긴 해요. 뭘 못하냐? 바로 정치적인 얘기를 못하더라고. 어떤 분이 딥식한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천안문 광장에서 누가 중국인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아니다, 중국 정부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블라블라, 중국 정부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짝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작업을 딥식은 아주 잘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주식시장에 정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안 좋은 쪽으로.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 주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비용으로도 이런 퀄리티의 제품이 가능하면 엔비디아 공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엔비디아 칩을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시라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 다 뭐 모델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비용으로 되면
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구매한 AI 스타트업들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물론 뭐 약간 과장일 수도 있어요. 원래 뭐 X라는 공간, 트위터라는 공간이 약간 과장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M7,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까지도 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들이 했던 어떤 엄청난 캐펙스, 이들이 엄청 퍼부었던 비용들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괜히 큰 비용 들이면서 시행착오를 거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들이 다 했던 것들, 엄청난 투자에 대한 강한 회의감, 강한 의문, 강한 챌린지를 주주들에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빅테크들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의 사이드 프로젝트보다도 못한 걸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딥시크의 창업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딥시크의 창업자는 량원펑이라는 분인데 1985년생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쩌장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고, 정보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AI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퀀트,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치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펀드를 만들면서 이 AI를 많이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이플라이어라는 퀀트 헤지 펀드를 만들었고, 이 퀀트 헤지 펀드가 상당히 잘 되나 봐요. 운용 자산이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업계 최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제 회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연봉, 흥미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딥시크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 회사의 이 헤지 펀드 하이플라이어의 AI 자회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딥시크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물론 이 딥시크의 비용이 80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실제로는 매우 크고 축소돼서 이야기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습,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비용은 발표 측의 얘기를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간접적인 것들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발표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딥시크의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크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장 뭐 몇만 대 이상의 GPU를 사용하면 전기세만 100억 이상 나오는 게 당연하고, 더군다나 딥시크 V3 이번에 가장 최근에 쓴 논문을 보면 139명의 기술 저자가 있는데 이들 월급만 해도 얼마나 들겠느냐라는 거죠. 최소 뭐 아까 말한 80억 원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인터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어쨌든 딥시크가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인터뷰였냐? 바로 Scale.ai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AI 스타트업인데, 이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이 이번에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딥시크가 그래도 자기의 추측이긴 하지만 H백을 그래도 한 5만 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것인데, 다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AI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 계신 참여자들 이제 이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더더욱 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가장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운 AI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계획 자체가 향후 5년 동안 137빌리언 달러를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 사용한다라는 계획인데, 만약에 600만 달러만 있으면 되는 프로젝트였다면 왜 중국이 137빌리언 달러나 들여서 이런 짓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테크 업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 AI 학자이자 메타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얀 루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딥시크도 결국에는 이 오픈 리서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따라온 거 아니냐, 오픈 소스, 오픈 리서치가 대세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딥시크의 과거 논문들을 보면 메타가 만들었던 바로 라마죠. 이 라마를
재학습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히 정리해보면 딥시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대형 언어 모델들이 소수의 회사들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된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너무나도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미국과 AI 비용 전쟁에서 중국은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앞으로 저비용 모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들이 뭐 6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적은 비용을 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거보단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요 AI 그 대형 모델들보다는 비용을 덜 들인 것도 확실하고, 비용을 이렇게 덜 들이면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이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알게 되면 다들 비슷한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진짜 AI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AI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또 저의 리서치에서 요즘에는 AI 툴들을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딥시크 혹은 또 인공지능 이 업계에 관련돼서 해볼 얘기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